안녕하세요. 마카오의 김 교수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죠? 트럼프 아저씨가 개또라이 짓을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는데, 저기 온라인 하는 학생들 비자 서스펜션 시키겠다고, 비자 레이아웃 시키겠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잘 해결이 됐어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형태거든요. 그 대통령이 아무리 또라이 짓을 해도 저기 뭐 사법부에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현재의 미국 시스템입니다. 예.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예전에 좀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유학 생활할 때 한참 이제 박사과정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 지도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 그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우리 학교에 지원을 했다. 교수로.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예. 왜 우리 학교를 지원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추천서를 못 써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도교수 예전에 학생이에요, 그 사람이. 예.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유랑 생활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교수를 안 하고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교수를 하고 있고 지금 마카오에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자리를 옮기면 그 교수 임용을 할 때 추천서를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아마 지금 아니고 초창기 얘기였을 거예요. 이제 원래 옮기려고 하는 거는 제가 직장 생활 할 때부터도 그랬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트가 쭉 있어요. 저한테 그 추천서를 줄 수 있는 교수님들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보냈죠. 이제 학교에서 추천서를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근데 한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메일을 주시더라고요. 야, 나 더 이상 너한테 추천서 써줄 수 없을 것 같아. 그 교수가 나를 모르냐? 알아요. 굉장히 나하고 친했었고, 그런데 추천서를 써줄 수 없을 것 같아. 이유는 나에 대한 캐리어를 자신이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추천서를 써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미국 교수님이시고, 똑같은 상황을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나? 내 지도 교수인데, 예? 내 모교에 지원을 하는데 추천서도 안 써주고, 오히려 지도 교수는 너 왜 여기 지원했냐고 얘기하는 상황 하나. 나하고 되게 인연이 있는 교수고, 그리고 나랑 개인적으로도 친한 교수인데 지금 현재 나의 캐리어에 대해서 모르니까 관련해서 추천서를 써줄 수 없다고 얘기한 교수 하나. 한국 정서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한국 정서에서는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사람, 자기 학교로 오게 하려고 하고, 또 자기 학생이면은 자기가 추천서 써주고, 그리고 그 교수가 만약에 뭐 커미티 멤버라든가 리크루팅 커미티 뭐 보더라든가 이러면 또 강력하게 그거 주장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땡기려고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나하고 잘 아는데
그리고 한국은 또 추천서를 어떤 식으로 보통 특히 영문 추천서는 한국 교수분들이 영어를 못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만들어서 주고 읽고 이렇게 하세요. 뭐 그게 나쁘다 좋다를 지금 따지고 싶은 건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리젝을 하면, 그죠? 교수가. 그럼 학생은 되게 기분이 나빠해요. 예. 그리고, 그런데 그 두 번째 교수랑 지금도 연락합니다. 참고로. 추천서를 안 써줄 뿐이에요. 지도 교수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재밌는 건, 제 추천서 써주세요. 예. 제가 이 학교 올 때도 추천서 써주셨고, 그 전에 이제 필리핀에 있는 학교를 갈 때도 추천서 써주셨고, 굉장히, 예, 서포트를 해주세요. 근데, 우리 학교, 그러니까 내가 졸업한 학교, 본인 과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저하고 되게 친해요. 사적으로도. 그리고 그분이 사실은 그 지금 제가 박사 전공을 했던 오퍼레이션 리서치를 입문하게 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 강의를 처음으로 듣고 이쪽 과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한참 뒤의 얘기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지도 교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가 그 상황을 봤어. 자기 제자인데 추천서 안 써준다 그러고 모교 오라 자기 더구나 모교인데 야, 너는 학교 모교 지원하지 마 그러고 아니 뭐 그 교수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나. 예. 근데 그 미국식 사고 방식에서는 그분들이 맞아요. 그분들이 맞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지도 교수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자, 만약에 그 교수가 됐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죠? 야, 저 자식 인맥 써가지고 된 거 아니냐. 그런 소리를 들을 거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돼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이 실력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 그건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거든요. 야, 너 실력 있으면 딴 데로 가. 그걸 네가 증명해. 이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도 교수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 지도 교수 나 미워해. 저 지도 교수 나 싫어해.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그 정서에서는 민주주의를 하면 안 돼요. 민주주의를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런 감정적인 공감대가 시스템 위에 올라서거든.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분위기 잘 타면 법 막 바뀌고 막 시스템 막 바뀌고 막 난리가 나.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그게 다수결이라고 무조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예, 똑바른 사람들, 바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보다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민주주의지. 그냥 무조건 그냥 뭐 개나 소나 불러들여 가지고 거수하게 해놓고 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그렇게 따지면 북한도 민주주의야. 예,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60점이 그 패스인데 59점을 받았어. 당연히 꽈락이죠. 그죠? 당연히 꽈락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랬는데 학생이 어필을 해요. 59점이나 60점이나 거의 같은 거 아니냐. 그거 쉽게 가지고 1점 차이로 그 60점 받은 학생과 나를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 이건 잘못됐다. 이건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이딴 식의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논리가 통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 논리가 통한다고. 근데 올바르게 시스템이 돌아가려고 하면요. 그 얘기가 안 통해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를
하는 게 웃기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그 얘기 자체를 하는 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아주 유명하고 인권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 그게 먹혀요. 일개 학생이 얘기하면 안 먹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꼭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혹은 60점이 꽈락이냐 아니냐는 그 문화에 달렸어요. 예. 어떤 문화는 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문화고 어떤 문화는 법이 되게 루스하게 여러 가지 구멍이 많게 적용이 되는 국가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다른 거야. 예, 좋다 이거지. 그거 자체를 가지고 한쪽은 법치주의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잘 되고 한쪽은 민주주의가 안 된다. 혹은 한쪽은 평등하고 한쪽은 평등하지 않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적용이 똑같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59점이 만약에 되잖아요. 그럼 58점도 되고 57점도 되고 56점도 돼요. 결국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60점이 놈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점이라는 숫자를 꽈락의 숫자로 생각을 해. 근데 많은 59점 받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59점이 됐어. 그 놈이. 그러면 58점 받은 애들은 또 컴플레인을 하게 되는 거라고. 시스템이 이렇게 되면 그 컴플레인 안 하는 사람이 바보가 돼요. 왜 컴플레인 해가지고 점수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본능적인 동물이에요. 자신의 이윤을 위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인권이 됐든 아니든 그 본능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거는 그냥 위선자일 뿐이고 자기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게 사실이고 그걸 모를 수는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게 얘기를 하지. 되도록이면 손해가 안 나는 쪽으로 움직이고 되도록이면 자신이 이윤이 받는 쪽으로 움직이도록 돼 있다고. 그게 인간이라고. 그게 좌든 우든 그 인권 변호사건 자본주의자건 그거 상관없어요.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걸 포장하는 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해서는 안 돼. 그 문화가 나의 지도 교수님이나 나한테 예전에 추천서를 써줬던 교수님이 당연하게 그럴 수 있지. 그래. 내가 그게 안 맞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하면 안 돼요. 예.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